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분할정복법을 이용한 큰 정수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는 아마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영상을 듣고 책이 있으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연습장 꺼내 가지고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걸 가지고 또 코딩으로 구현해보고 구현이 잘 안되면 또 소스 코드 보면서 분석해보고 그렇게 한 최소한 3시간에서 한 뭐 8시간 정도를 몰입해서 이 문제를 계속 헤쳐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할 것도 많고 구현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처음에는 도저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던 어려운 문제가 이해가 되고 나면, 그리고 그걸 내가 직접 구현해 보고 나면 알고리즘 공부한다는 게 참 재밌는 거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너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내 수준에 지금 이해 못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매달려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그러면 알고리즘 공부의 묘미를 느끼게 되실 거고 끝까지 이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큰 정수의 산술, 덧셈과 곱셈 뭐 이런 거 어떻게, 이 문제가 뭐냐? 문제는 특정 컴퓨터나 특정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큰 정수의 경우에 그걸 어떻게 산술할 거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인테저 A, 뭐 인테저 B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테저는 보통은 32비트죠. 그러면 이제 앞에 한 비트는 부호 비트로 쓰니까 총 31비트의 이진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할 수 있죠. 2의 보수법을 써서 마이너스 2의 32승부터 2의 31승 빼기 1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32비트가 뭐 24억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24억 더하기 24억을 하면 되게 되죠. 요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나서 연산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큰 정수를 어떻게 연산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진수 체계에서 하려면은 또 이제 뭐 0과 1이 난무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10진수 체계에서 해도 돼요. 10진수 체계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이진수 체계로 바꾸면 되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10진수 체계에서 우리가 덧셈을 해보고 또 곱셈을 해보고 뭐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진수를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인테저 이래가지고 어떤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표현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리스트를, 파이썬이니까 리스트를 이용해서 각 자릿수를 하나의 원소로 저장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67,832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238765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라는 1의 자리 숫자를 S0에다가 저장하고 10의 자리 숫자는 S1에다가 저장하고 100의 자리 숫자는 S2에다가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원소는 0에서 9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느냐? 그거는 이제 덧셈과 곱셈을 한번 해보시면 요게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게 신의 한 수다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덧셈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덧셈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n개의 자릿수를 더하면서 올림수, 즉 영어로 하면 캐리라는 거를 고려해 주면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9876하고 543을 더한다. 그러면은 이제 6 더하기 3은 9고 7 더하기 4는 어떻게 됩니까? 1인데 11이니까 1인데 1이 캐리로 올라가죠. 올림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은 14가 되니까 1이 올림톡 올라가고 4가 디지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9는 이제 10이니까 10. 1419라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뭐 배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제 이거를 코딩으로 옮기려면은 쉽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ladd 이제 long list add를 한번 해보면은 u하고 v를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으로 표현한 리스트로 받아서, 자, 먼저 n은 좀 복잡해 보이죠? len u, u의 length거나, 만약에 u의 length가 그 v의 length보다 크면 u의 length고, 아니면 v의 length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C언어에서는 3학년 선자가 있죠. 그죠? C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 해가지고 X, Y 이렇게 해가지고 3학년 선자가 있는데, 파이썬에는 3학년 선자가 없는 대신에 요 if 요거를 그 값을 주고 if 조건을 주면 요 조건이 맞으면 요거,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거, 요렇게 리턴해주는 그 3학년 선자를 대신할 수 있는 if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3학년 선자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아니면 요거, 조건은 요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지금 뭐 요거 약간 에러가 난 것 같은데, 맞네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건 뭡니까? 맥시멈이죠. 그죠? 맥시멈 len of u len of v, 즉 그 u와 v 중에서 긴 거를 n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으면 결국 이제 긴 것까지 더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n 값을 아니까 이제 result라는 리스트, 덧셈의 결과를 empty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캐리는 처음에는 이제 그 0이니까 초기화하고, 자, 1의 자릿수부터 1, 2, 3, 4, 5, 6, 7이 있으면 1의 자릿수부터 돼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K는 레인지 0, N 하면은 0에서 N-1까지 K가 있죠. 그죠? 그럼 K가 0이면 1의 자리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꾸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K가 0이면 U0, V0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U0하고 V0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가서는 0, 1, 2, 3이죠. 그러면 리스트의 원소 범위를 벗어나죠. 이럴 경우에는 뭐로 하면 됩니까? 0으로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3학년 산자를 써가지고 파이썬에서 K가 length of U보다 작으면 UK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 length of U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랑 같으면 else니까 0이 되죠. 그죠? 이렇게 0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I 값과 J 값에다가 그 해당하는 자릿수의 값을 가지고 온 거죠. 그죠? 자릿수가 없으면 0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I 더하기 J 해주면 되죠. 그런데 캐리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니까 1의 자리에서는 1, 2, 3, 4, 5, 6, 7 해가지고 1의 자리에서는 캐리가 무조건 0으로 초기화 됐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서는 캐리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니까 캐리도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캐리가 더해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3, 6이니까 10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10에서 요 1의 자릿수만 떼야 되죠. 1의 자릿수만 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듈러 10 해주면 되죠. 밸류에서. 그래서 1의 자릿수만 떼가지고 모듈러 10 해주는데, 만약에 캐리가 발생했으면 이 캐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9 더하기 9였다. 그러면은 18이 되니까 이 캐리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올림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죠. 목련산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0 이상의 숫자를 캐리가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밸류가 이제 그거 모듈로 10 했는 거는 리절트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속 적게 되네. 1, 2, 3, 4, 뭐 5, 6, 7 같으면 얘는 더해가지고 요 1이 리절트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1 올라가 가지고 0이 리절트에 들어가고 1이 올라가서 이게 8이 리절트에 들어가고 1이 리절트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거꾸로 저장해 놨으니까 0, 1, 2, 3 해서 리절트에 1081이라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 끝났을 때, 여기 이제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이게 99면, 다 끝났을 때 이 캐리가 발생해 있으면, 얘 마지막에 또 캐리가 0보다 크면, 어펜드 캐리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절트를 리턴해주면, 이제 그 애드가 구현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2, 1 이렇게 표현된 건 뭡니까? 1, 2, 3이라, 123이라는 뜻이죠. 5, 4 이렇게 표현된 거는 4, 5라는 뜻이죠. 요거를 123 더하기 54 하면은, 4, 5니까 요거 45가 돼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하면은 8, 6, 1, 168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ladd uv 한 거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는데, ladd uv 했는데 이제 리스트가 거꾸로 나오면 비교하기 귀찮으니까 요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스트에, 파이썬의 리스트의 슬라이싱 부분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없으니까 전체를 -1 거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리스트를 뒤집어서 리버싱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ladd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구현해서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숫자를 썼네요. 6789 더하기 6789가 이거 9876 더하기 543이죠, 그죠? 그거를 또 ladd 해가 uv 해서 리스트 슬라이싱으로 리버스 해가지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이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어라? 자, 10419죠, 그죠? 10419.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예제로 든 거를 요걸로 했네요, 그죠? 요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책에서 나올 요런 복잡한 큰 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수도 567823 더하기 9423723도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면, 이제 9991555 이렇게 더셈으로 해본 거를 이제 9991555 이렇게 되죠, 그죠? 이 파이썬에서는 그 C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인테저가 32비트로 되어 있지만 파이썬은 디폴트가 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굉장히 큰 수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큰 수로 해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줍니다. 이 파이썬은 디폴트가 빅 인테저이기 때문에, 롱 인테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거 답을 확인하기도 쉬워요. 그 자바나 C에서는 이거 구현하려면은, 답 확인하려면은 답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야 됩니다. 파이썬으로 답 확인한 다음에 C나 그 자바의 구현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더셈은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곱셈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단수 무식한 이 브루트폴스한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죠? 자, 123 곱하기 45를 하려면 우선 5 가지고 두 번째 리스트 V의 첫 번째 원소 가지고 이걸 곱해요, 그죠? 그러면은 615가 되죠. 그 다음에 4 가지고 얘를 곱해요. 그러면은 492가 되죠. 492는 첫 번째 자릿수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이제 그 ladd를 우리가 구현해 놨으니까 더하면 5535 이렇게 나오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세타 n 제곱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n 자릿수라고 생각을 하면 n 개의 자릿수를 n 개의 자릿수하고 이게 최대 n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n개의 자릿수를 n개의 자릿수하고 곱하니까 n제곱이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big of n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분할 정복법이라는 거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배웠으니까. 자, 분할 정복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n개의 자릿수를 가진 숫자를 우리가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2분의 n개의 자릿수로 분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복해 보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둘 중 하나의 자릿수가 2분의 n의 그 실링이고 다른 하나는 2분의 n의 플로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그냥 2분의 n 두 개로 쪼개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7,832는 567에 10의 3승 더하기, 그러니까 567,000이죠, 그죠? 더하기 832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6디지트의 6개의 자릿수를 3개의 자릿수와 3개의 자릿수로 더했죠. 나눴죠. 마찬가지로 942만 3,723은 9,423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723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n이 지금 7디지트니까 나누기 2 했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자릿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4개의 디지트와 3개의 디지트로 나누죠. 러프하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마법이 펼쳐집니다. 잘 보세요. 이 큰 숫자를 두 개의 숫자로 나눴는데 요 디지트가 줄어들었죠. n이 러프하게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 u를 자, x의 m승 곱하기 10의 m승 더하기 y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u라는 어떤 라지 인테저를 n개의 디지트를 가지고 있는 라지 인테저를 2분의 n개를 러프하게 2분의 n개의 디지트를 가진 두 개의 정수로 또 다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m이 중요하죠, 그죠? 자, m은 어떻게 합니까? 이 10의 지수 m은 2분의 n이죠, 그죠? 이게 플로우 씌웠지만 어쨌든 2분의 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테저로 나눠졌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분할된 거를 그러면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 개의 정수 UV를 분할했어요, 둘 다. 그 다음에 곱선을 하는 겁니다. U는 X 더하기 Y로 나눴다 치고, 그 다음에 V는 W 더하기 Z로 나눴다 붙여요. 그 다음에 얘를 더 작은 자릿수의 곱셈으로 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 U 곱하기 V 해봐요. U 곱하기 V는 결국은 X 곱하기 10의 M승 더하기 Y 곱하기 W 곱하기 10의 M승 더하기 Z를 곱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거 이제 곱셈에 이 무슨 공식이라 그러나요? 까먹었다. 하여튼 결합 뭐 할 때 있잖아요. 그 풀어 쓰면 x 곱하기 w에 10의 2m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z 플러스 y w에 10의 m승이 되죠. 그 다음에 yz 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u 곱하기 v를 xw, xz, yw, yz의 곱셈으로 분할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숫자에 대입해 보면 요놈 곱하기 요놈은 자,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10의 6승 2m승이니까 2 곱하기 m이 지금 3이죠, 그죠? 요놈 곱하기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보면 이제 곱하기에는 자릿수가 줄어들었죠, 분명히 2분의 n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분할했으니까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더 줄이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뭐 5 곱하기 7 내지는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한 자릿수의 곱셈이 될 때까지 계속 분할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릿수가 되면 이제 그냥 곱하면 되니까 더해서 이제 그거 리턴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그 코드 보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얘기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라가면은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N은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3학년 산자를 써가지고 U와 V 중에 그 길이가 긴 거를 N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ength of U가 0이고 length of V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뭐가 되니까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요거 프린트는 출력 안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왜 들어갔지? 자, 어쨌든 0이 되면 리턴 요렇게 리스트 0을 리턴 해주면은 이제 0을 표현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시홀드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스레시홀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분할 정복법으로 사용 안 하고 바로 곱해야 되는데 이걸 스레시홀드를 1로 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5 곱하기 7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7호 35죠. 그러면 35는 3, 5.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 리스트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로 레벨로 곱하기 하는 거는 우리가 L 멀트라고 합시다. 그죠? L 멀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턴해 주면 됩니다. 세부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요 조건이나 요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거는 다시 디바이드를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보시면 M은 2분의 N이죠. 그죠? 목연산절 써가지고 2분의 N을 하고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했습니까? X하고 Y는 이 U를 M을 가지고 디바이드, 즉 몫이죠. 요거는 얘는 나머지죠. 이 몫과 나머지로 나누어서 X하고 Y의 디지트를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W와 Z는 이제 V를 가지고 M을 기준으로 몫과 나머지를 나누면 됩니다. 디바이드 했죠? 요게 이제 디바이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컨커를 해야 되죠. 그죠? 컨커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본 요 두 번째 요 공식 요거를 그대로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W는 제기적으로 곱하면 되죠. XZ도 제기적으로 곱하면 되죠. WY도 제기적으로 곱하면 되고 YZ도 제기적으로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 두 개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구현해 놓은 LED가 있으니까 더하면 되죠. 그러면 요게 P1, P2, P3가 되죠. 요 앞에 수식에서 요게 P1이 되고 요게 P2가 되고 요게 P3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리턴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의 P1에 이의 M승 그걸 이제 exponential exp라는 함수로 구현하겠습니다. P2는 10의 M승 exp로 구현했습니다. 얘 두 개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P3를 더했어요. 요게 뭡니까? 요게 요 공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6 곱하기 V를 리턴한 겁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이 코드는 이해하기 쉽죠. 그죠? 앞에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해하면은 요 코드 자체는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거를 구현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넘어가는 것들 지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지수 m으로 곱하는 거는 이거 아마 이제 그 C 언어 배우신 분들은 했죠. 그죠? 왼쪽으로 shift 하면은 지수 곱셈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10의 3승은 뭡니까? 5에 동그라미 3개 붙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5가 1의 자리에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세 번 시프트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0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표현했으니까 앞에다가 0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뒤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와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와 목도 이제 시프트 연산을 아시면 이제 오른쪽 시프트 하는 거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면서 5, 6 얼마였지? 우리가 할게 5, 6, 7, 8, 3, 2 5, 6, 7, 8, 3, 2를 곱하기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m승으로 나머지를 하려면 여기 m이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몫은 나누기 10의 3승 하면은 몫은 5, 6, 7이 되죠. 나머지가 8, 3, 2가 되죠. 그러면은 5, 6, 7을 오른쪽으로 3번 시프트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 8, 3, 2 세 자릿수를 남겨두고 뒤에 거 잘라버리면 되죠. 이게 리스트가 이렇게 거꾸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의 자리에서 m의 자리까지를 추출해내면 되고, 몫은 m 플러스 1에서 n의 자리까지를 추출해내면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는 애들보다 더 쉬워요. 자, 5, 6, 7 곱하기 10의 3승. 이거는 5, 6, 7을 시프트 했으니까 0으로 뒷자리를 채워주면 되고, 5, 6, 7 곱하기 5, 6, 7, 8, 3, 2를 10의 3승으로 디바이드 하면 요 앞에 세 자리를 추출하면 되고, 리메인더 하면 뒤에 세 자리를 추출하면 되고, 요걸 구현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한데 u와 m을 받았으면, 만약에 이제 u가 0이면 0을 뭐 0으로 쭉 시프트 할 필요는 없죠, 그죠? 0이면 그냥 리턴 0 하면 되고, 0이 아니면 0을 곱하기 m, 요게 이제 그거 리스트의 곱셈이니까 만약에 곱하기 m 했을 경우에 m이 3이라면 0,0,0이라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u하고 이제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이 리스트 더하기 이제 뭐 5, 6, 7이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리스트의 덧셈 연산은 이렇게 0, 0, 0, 5, 6, 7 이렇게 이제 리스트의 concatenation입니다. 파이썬의 특징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디바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디바이드는 이제 왼쪽에 거를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m보다 m이 이 len of u가 m보다 작으면 이 0을 append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쉽죠, 그죠? 이제 이제 뒤에 건 어떻게 되냐? m 자리에서 len of u니까 이 len of u 빼기 1까지를 이 len of u 빼기 1까지를 슬라이싱 해주는 겁니다. 요건 조금 당황스럽죠, 그죠? 파이썬을 많이 하신 분은 여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파이썬을 처음 하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슬라이싱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요게 왜 앞에 자리를 리턴해 주는지 알 겁니다. 이제 뒤에 자리는 역시 m보다 작으면 그냥 append 제로 해주면 되고, 아니면 0에서 m-1까지를 이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5, 6이면 0에서 3까지니까 3-1은 2자유구죠. 0에서 2까지를 잘라내는 거. 뒷자리만 잘라내는 거죠, 그죠? 얘는 m에서 m이 3이니까 3부터 4, 5, len of u가 6이니까 6-1은 5죠, 그죠? 그러면 4, 5, 6을 잘라서 리턴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exponent, 그 다음에 divide, 램까지 구현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거 구현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exponent u3 하면 얼마죠? 여기에서 3 곱한 거니까 앞에 000 붙어 가지고 되겠죠, 그죠? divide u3 하면 divide u3이니까 5, 6, 7이 리턴 되겠죠. remained u3 하면은 2, 3, 8이 리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exponent 그 다음에 divide rem remainder 했는 거를 해보면 이제 앞에 10에 3승 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앞에 000이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65가 잘렸고, 그 다음에 238 잘렸고,
요거를 이제 U 말고 V로도 한번 해볼게요. V 가지고 3을 가지고 해보면 역시 000이 붙었고 3249가 잘렸죠. 3249.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327이 잘렸죠. 만약에 이제 M이 우리가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어쨌든 4로 한번 해봅시다. 4로 해보면 공이 4개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249가 잘려야 되겠죠. 10의 4승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10의 4승으로 나눈 나머지의 몫이니까 327, 나머지니까 327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구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계값은 스레시홀드 값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테저 같으면 24억까지 혹은 쇼트 같으면은 뭐 저거 얼마인가요? 모르겠다. 어쨌든 그 인테저 같으면 24억까지는 우리가 이제 곱셈을 하려면 24까지 하면 안 되겠네. 그 곱셈이니까 2의 31승 나누기 하면 2의 15승까지 그죠? 2의 15승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 곱셈해도 되죠. 아무리 큰 정수라도. 그러니까 2의 15승 이하면 스레시홀드 값을 줘가지고 그 리스트를 정수로 바꿔가지고 그냥 그거 연산해 줘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가 그 분할 정복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레시홀드를 1 해가지고 이제 한 자릿수까지 내려올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구현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곱셈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곱셈 연산자를 쓰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L멀트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곱셈인데 UV 해가지고 이 V0 U0 V0 값을 가지고 와서 곱셈 해가지고 만약에 캐리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그 두 개로 그 어펜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 7이면 7호 35니까 캐리까지 고려해서 35다 이렇게 리턴 해주라 라는 간단한 구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 스레시홀드가 더 커지면 조금 더 구현이 복잡해지고 자세히 처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 지금 큰 정수의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할 정복을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L멀트는 이렇게 캐리만 고려해 줘 가지고 한 개짜리 원소가 하나인 리스트일 경우에 이렇게 7, 8하면 56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리스트 슬래싱을 거꾸로 출력했으니까 5, 6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것도 한번 해봅시다. 큰 것도 하나 해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L멀트, 익스폰트, 디바이드, 램 다 했으니까 이제 238765가 아니구나. 거꾸로 567,832 더하기 942,3723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놨네요. 요 숫자, 요 결과하고 PROD, UV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출력한 거하고 이제 순서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 이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현해 놓은 그 PROD에 여기 또는 아직 조작을 처리 안 했네. 이 PROD 보시면은 요건 프린트는 제가 주석 처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실험할 때는 요 프린트를 풀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L멀트, div, 램, LED 다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짠. 자, 5351 0914 78536 요거는 이제 그거 파이썬에서 직접 곱한 거니까 답이 맞겠죠. 그죠? 그럼 요거하고 순서가 맞는지만 보면 돼요. 5351 0914 78536 맞네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큰 정수의 덧셈과 곱셈을 해봤는데 이 큰 정수의 곱셈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을 접근해 봤죠. 그죠? 그래서 이 분할 정복의 기본 연산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자릿수의 단위 곱셈, 그거를 총 n번 실행합니다. 인맥 사이즈는 어떤 자릿수 n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n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우리가 구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최선도 구해야 되고 최악도 구해야 되고 평균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최악만 생각해 봅시다. 최악의 경우에 모두 0이 하나도 없으면 최악인데, 잘 생각해 보면 제기 호출을 4번 하죠. 4번. 볼까요? 우리가 한참 전에 지나가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 PROD 호출을 하면 이 PROD가 이제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제기 호출하고 요렇게 제기 호출하고 4번 제기 호출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한 공식이 요 공식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XW, XZ, YW, YZ 4번을 하면 4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리즘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은 복잡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WS는 제로인데 WN은 4 곱하기 W 2분의 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WN을 그냥 T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N의 함수 시간 T는 이 N을 2분의 1로 쪼갰죠. 그죠? 2분의 N으로 쪼갰죠. 그러면은 그 하위 단계에서는 T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N이 되겠죠. 근데 그걸 몇 번 합니까? 4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붙는 거 이거는 우리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정근적 표기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어떤 TN이 4 곱하기 T 2분의 N으로 이렇게 제기적으로 호출되면 요거는 이제 마스터 CORM이라고 했어가지고 제기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수학적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만 하고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결과만 딱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n의 로그 2의 제기 호출의 횟수 요거 4. 그러면 이제 로그 2 베이스 2의 4는 로그 2의 4는 로그 베이스 2의 2의 제곱이죠. 그럼 이건 2잖아요. 그러면 n 제곱이죠. 그래서 세타 n 제곱입니다. 지금쯤 뭔가 충격을 받고 허무하고 막 허탈하고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린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분명히 무식하게 하면은 무식한 초등학교 때 본 그 무식한 방법으로 하면 세타 n 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간단하지만 그냥 그 심플하게 분석해 보니까 세타 n 제곱이라고. 뭐 한 거야? 엄청나게 복잡하기만 하고 계산이 안 됐어요, 그죠? 지금까지 한 거는 분할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divide and conquer. divide,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divide and conquer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큰 정수의 곱셈 공부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만 알고 가면 허무하잖아요. 속도 개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효율성 개선도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죠. 이 효율성 개선은 누구더라? 이런 거 안 보다. 카라츠바인가? 뭐 카라츠바 하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기 호출 4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n의 로그 2의 4승이니까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 4를 3으로 줄이면 로그 2의 3승이 되잖아요. 로그 2의 3승은 분명히 n 제곱보다는 작죠. 그러면 효율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작아지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개선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기 호출을 그럼 4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알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카라츠바인가 뭐 카츠라반가 뭐 그 부분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냐? 제기 호출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U 곱하기 V는 XW, XZ, YW, YZ 이렇게 EM, M승, M승이다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죠, 그죠?
자, 그런데 x 플러스 y 곱하기 w 플러스 z, 이게 u고 이게 v잖아요. 그죠? uv를, u 곱하기 v를, 이 uv를 r로 둬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풀었으면 x w, x, z, w, y, w 플러스 yz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r을, 요거니까 이 r을 잘 보면은 xz 플러스 yw는 요거를 이제 이항하는 거죠. 그러면은 r 빼기 xw 플러스 yz가 되는 거죠. 요 그 방정식에서 요 놈을 기준으로 얘들을 이항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uv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잘 보면 xw 곱하기 xz 플러스 yw 그 다음에 yz 곱셈이 몇 번입니까? 3번이라. 이해되시죠? 좀 더 복잡하지만 얘는 어쨌든 곱셈은 3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xz 플러스 yw는 뭐로 하니까? 얘로 하니까.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건데 요거를 이 덧셈을 요거 곱하기 아이고. 요거 곱하기 더하기 요거 곱하기로 안 하고 r 빼기 xw 플러스 yz로 하면은 xw는 여기서 했고 이미 한번 했고 yz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r을 구하면 되는데 r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곱셈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나 몰라.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구현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n은 똑같고 요까지 똑같고 요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프린트는 빼야 되는데 어쨌든 else 안에서 이제 x, y, w, z 나누는 까지 똑같은데 이번에는 r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x, y 더하기 w, z 더하기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제기적으로. 그 다음에 x, w 곱하는 거하고 y, z 곱했는 걸 가지고 이제 p2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p2는 r에서 여기서 구한 이 r에서 요 r에서 뭐를 빼라? xw에서 더하기 led yz 한 거를 r에서 빼라. 그러면 그게 p2다. 그러면 이제 리턴하는 거는 똑같아진다는 거죠. 아까하고. 그런데 이 곱셈의 제기 호출의 횟수를 PROD2, PROD2, PROD2 분명히 앞에서는 4번 호출하는 거를 3번으로 줄였죠. 4번에서 3번으로 줄였죠. 그러면 세타 n의 로그 베이스 2의 3이 된다. 그래서 이 PROD2의 시간 복잡도는 제기 호출의 횟수를 3으로 줄였기 때문에 약 세타 n 1.58배 n제곱보다 훨씬 작죠. 슈트라센 행렬 곱셈보다 더 개선 범위가 높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제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이제 PROD로 한 거, 그 다음에 PROD2로 한 거, 그거를 이제 실제로 큰 정수 곱셈으로 한 거, 요거 세 개 다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제 PROD2도 같은 결과를 내면서 성능은 개선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뺄셈이 들어갔잖아요. 뺄셈. 그죠? 여기 이제 뺄셈이 들어갔어요. L 서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뺄셈도 구현해야 돼요. 그죠? 뺄셈 구현은 그럼 어떻게 하냐? 뺄셈 구현은 이제 거꾸로죠. 그죠? 327 빼기 219 이러면은 이번에는 바로를 해야 되죠. 캐리 대신에 올림수 말고 내림수, 즉 그거 바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그 코드를 제시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바로까지 하려면 음의 정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뺄셈 하려면 그 음의 정수 처리하려면 또 보호비트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는 김에
실제로 한번 돌려보려고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이거 가지고도 웬만한 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 참조하셔가지고 뺄셈 구현하는 이제 덧셈 해봤으니까 뺄셈도 아마 이해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되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그 콤팩트하게 큰 정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또 구글링 해보시면 더 함축적인 코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했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분할 정복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큰 정수 u와 v를 곱하는데 이거를 x, y, w, z, 물론 여기에 이제 10의 m승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10의 m승. 요걸로 분할하고 또 이걸 다시 또 분할해서 divide and conquer해서 결국은 아주 큰 정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분할 정복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큰 정수의 곱셈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 들었을 때 그 어려움과 막막함이 자꾸 들여다보고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직접 구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그걸 이해했을 때 그 쾌감은 알고리즘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고 또 요번에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또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한번 실력이 더 쌓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듣고 직접 해보시면 그때는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강의 자료 및 소스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